제가 그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업 아이템도 지적재산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슈퍼마켓과 편의점을 같이 제공하는 겁니다. 미국 같은 데서는 전 세계에서는 식사 수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슈퍼마켓이나 이렇게 편의점 이런 것들은 사실상 그 식사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소홀히 한 측면이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제일 많이 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도시락입니다. 도시락이기 때문에 식품 부분과 뭐 이렇게 각종 술안주 부분들과 그 간식 부분들이 제일 많이 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음료수 부분도 많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뭐 담배 종류겠죠. 담배 종류가 매출이 상당히 많아요. 어쨌든 간에 저는 그 새로운 슈퍼마켓과 편의점이 같이 이렇게 딱 하나의 매장으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딱 붙어 있는 구조이죠. 그럼 일반적으로는 슈퍼하고 편의점하고 같이 붙어 있으면 겹치는 상품들이 있어서 장사가 안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겹치는 상품은. 그래서 겹치는 상품은 아예 그냥 똑같은 가격으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 슈퍼하고 겹치는 거 똑같은 게 팔아버리고 편의점에는 뭐 간편식이라든지 뭐그 안주거리들 그런 것들 특별하게 본사에서 차별화시켜서 일종의 이게 따로 이게 이제 거기에는 이제 아이디어가 중요한 거겠죠. 새로운 이렇게 간식 뭐 식사뿐만 아니라 뭐 간단한 케이크 뭐 이렇게 간식 간단한 쿠키 종류 간식 종류 쿠키 종류겠죠. 빵 종류 이런 것들을 같이 파는 거예요. 기존의 편의점에는 좀 없는 방식입니다. 기존의 편의점에서 빵을 굽는 데도 있긴 한데 그렇죠. 그 생지를 공급을 해주고 거기서 빵을 갖다가 공급해 거기서 파는 것을 본격적으로 해주는 거죠. 이것을 같이 결합해 줍니다. 그럼 이게 미국이나 뭐 캐나다나 동남아시아나 뭐 다른 데 가도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 일본에도 만약에 진출할 수 있으면 되는데 호주도 있고 뭐 각자 인도도 있고 전 세계 각곳에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치킨 같은 것도 같이 이렇게 거기서 끓여가지고 아주 곧바로 그 프라이 치킨 같은 거 양념치킨은 양념 본사에서 양념을 공급해 버무려 주기만 하면 되는 이런 간단한 방식이니까 프라이 치킨에다가 양념치킨을 같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간단한 구조의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자도 본사에서 공급하는 부분을 꺼내 가지고 그냥 굽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전자레인지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오븐에다 구우면 훨씬 더 맛있겠죠. 오븐에다 구워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뭐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치킨, 피자를 다 하면서 핫도그 같은 것도 핫바 같은 거 우리나라 핫바 같은 게 잘 되죠. 이런 것들도 하고 간편식을 컵밥 같은 간편식을 확대를 해주는 겁니다. 미국에는 그렇죠. 트럭에서 팔죠. 그러니까 이거는 컵밥 같은 간편식을 보다 확대해서 본사에서 이것을 아이템으로 공급을 하는 거예요. 밀어주는 거예요. 이런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한 과일 종류를 패키지로 소포장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식으로 갑니다. 1인 가구가 우리나라에도 30 몇 프로가 됩니다. 서울 경기권에 대부분 살고요. 40 몇 퍼센트가 거기 살고 전 세계적으로 아마 추세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템은 치킨, 그 다음에 빵도 생지를 주어서 공급해주고 빵도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간단한 그 다음에 그 본사 주문 케이크도 그냥 간단한 조그만 케이크도 팔지만 재고가 난단 말이에요. 주문을 했을 때 생일 같은 때 이렇게 그것을 본사에서 특별히 이것을 보고 타면은 갖다 주는 이런 식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갖다 주기를 원한다. 지가 자신이 직접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그럼 그것도 해준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일단은 꽃 배달도 해줄 수 있고 꽃 배달 같은 거. 뭐 간단한 생일 축하란 이렇게 뭐 꽃 배달을 편의점에서 대신 해준다 개념이 어이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온라인으로 다 주문을 많이 하거든요 인터넷에서.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사진이나 온라인 있는 그렇죠 TV 모니터 같은 걸 보면서 그것을 동영상으로 보여주거나 이렇게 그 매장용 스마트폰 같은 거 이렇게 매장에서 위에서 이렇게 보여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하라고 그러면 그쪽 선택하시면 그 직원이 대신 클릭을 해줘가지고 주문을 해주는 카드 긁어주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편의점이 제가 보기엔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기존의 슈퍼하고는 차별화되는 거. 슈퍼는 뭘 할까요? 네, 신선식품. 주부들이 제일 많이 찾는 것이 가까운 슈퍼입니다. 뭐 홈플러스 같은데 이렇게 마트 같은데 좀 안 가요. 저도 이제 다
온라인을 통해서 주문하다 보니까 갈 일이 별로 없습니다. 갈 일이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직접 갖다 큰 가게 안 가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전 세계에 이렇게 직접 거기서 슈퍼하고 편의점을 결합해서 나가는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슈퍼 같은데 갈 때 거기서 그 배달을 해달라 그런 거 있잖아요. 편의점 배달해달라 그런 거. 그렇죠. 금액만 슈퍼하고 그 편의점하고 서로 금액만 2만 원이 3만 원 넣으면 그냥 배달을 해주는 거 오토바이를 통해서 이렇게 배달 서비스 우리나라 특유의 이래 배달 서비스가 도움이 돼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추후에 이제 넓히려면 세탁 서비스겠죠. 그렇죠. 제 세탁 옷 같은 것도 세탁해 주는데 운동화 세탁이 되는 세탁 부분이 추가로 편의점에서 택배도 보내주잖아요. 그러면 편의점하고 슈퍼가 결합한 이것이 플랫폼이 될 수 있다. 외국에서도 택배를 직접 그 배송을 기다리기보다 자기 차에 갖다 놓고 편의점에 해줄 수 있잖아요. 그것도 역시 지금 하고 있죠. 편의점에서 그것도 할 수 있고 세탁 서비스도 가능하다는 것을 세탁 뭐 이렇게 어떤 것을 이렇게 세탁해갖고 며칠 날 갖다 준다, 이틀 내 갖다 준다, 하루 내 갖다 준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해가지고 세탁을 대신 해주면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세탁 하나당 얼마씩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큰 비닐봉지에 넣어주고 이 사람 이름 쓰고 그 사람 그걸 갖다 세탁을 그래서 이렇게 헷갈리지 않게끔 뭐뭐뭐 체크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필요하면 사진 찍어줄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사진 찍어내고 매장에서 사진 찍어줄 수도 있는 부분. 나중에 물건 분실할 때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편의점에는 렌터카 같은 거. 렌터카 같은 것을 갖다 편의점에서 대신 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한국에서 출발해가지고 미국, 캐나다 이런 데를 가맹점을 통해서 처음에는 이제 거부감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맹점 형태로 가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같은 데 조금 저기 일본도 터세가 너무 셀래나? 일본도 모르겠어요. 일본 사업 기반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유통 장벽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일본 뭐 동남아시아 인도 뭐 홍콩 대만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냥 가맹점 형태로 가니까 본사에서 큰 돈을 들여야 될 필요는 없어요. 슈퍼 같은 데는 일상적인 어떤 신선식품 위주로 많이 팔고 밤에는 닫고요. 이 편의점은 우리나라가 좀 24시간 했으면 좋겠습니다. 24시간이 외국 같은 데는 저녁에 사람이 없으니까 적절히 슈퍼 닫을 때 같이 닫아도 되고 그 나라 사정에 따라서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녁에도 이제 컵밥을 팔고요. 저녁에 출전한 사람들이 그래서 재고 떨어졌을 때 아침에 이렇게 전화로 이렇게 그 사람이 회원 가입을 했다 그러면 전화 몇 번이다 그러면 전화 그럼 문자로 이렇게 수신 확인하고 맞으면 그 사람에서 클릭하고 그 사람이 평소에 이렇게 했던 거래했던 카드 번호 있잖아요. 카드 번호라든지 등록하거나 이렇게 입금 그 사람이 회원으로 가입해갖고 미리 이렇게 입금을 해놨다. 그럼 거기서 차액을 공제하는 식으로 이렇게 가도 괜찮다. 그런 사람들에게 좀 혜택, 회원 서비스라서 할인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품권, 상품권도 괜찮아요. 백화점 상품권, 구두 상권 이런 거 상품권도 이것도 판매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시장 상품권도 있고요, 상품권 수요도 있다. 이렇게 편의점이 이제 그 하나 모든 상품을 다 파기보다는 중개소, 그렇죠. 그것을 간편하게 편의점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해주면 괜찮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뭐 각종 선물 서비스, 뭐 이렇게 뭐 꽃만이 아니라 어떤 선물을 선택하면 꼭 케이크도 갖다 드리고요. 그래서 그것을 대행해주는 경조사에도 대행해주는 이런 서비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필요하면 거기서 이렇게 오토바이, 그렇죠. 오토바이도 플랫폼 해가지고 오토바이 배송 어차피 하니까 오토바이 배달을 아예 늘려가지고 근거리 오토바이, 먼 거리는 안 하고 근거리 오토바이 배송, 그러니까 어떤 음식점에 상품을 이렇게 대신해 준다면 편의점이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할 게 많죠. 예. 또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간전 뭐 다마스 종류 이렇게 차량 불러 화물차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는 서비스도 편의점에서 대신 플랫폼이 돼서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상당히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대리운전도 가능하다면 플랫폼이 되는 거죠. 편의점은. 그래서 지금과는 틀린 사업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편의점 뭐 간편식 위주로 식사 위주로 도시락이라든지 담배 위주로 갔다면 지금은 우리 전 세계 진출할 플랫폼 모델은 그렇죠. 이게
이런 편의점 모델은 플랫폼, 모든 형태의 플랫폼이 가능하다. 이런 플랫폼 형태의 편의점과 슈퍼는 재구조, 사업 아이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슈퍼에는 그럼 뭘 하느냐? 슈퍼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만약 미국에 진출하거나 캐나다, 호주에 있으면 그 나라 상품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제일 잘 나가는 게 뭡니까? 식품, 식품입니다. 식품 서비스, 식품을 들여와서 슈퍼에 같이 진열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진열을 해서 세계 각 나라의 상품들, 특히 식품 종류가 있다 그러면 호기심이 안 먹겠습니까? 식품 매출이 상당하리라고. 생활용품 뭐 그닥 뭐 그런 거 같고, 그 다이소 같은 이런 종류 저가 종류의 저가 상품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뭐 있으면 나쁘지는 않죠. 나쁘지는 않게 나쁘지는 않. 매장이 좀 규모가 좀 커야 된다는 단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사업 아이템으로 슈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럼 슈퍼에서는 편의점에서 할 수 없는 공간, 컵밥을 했을 때 슈퍼 공간에서 좀 그렇게 먹어도 된다든지 이런 거. 그럼 편의점에서 각종 간편식, 뭐 국물 종류라든지 간편식을 파는 거예요. 커피, 원두 커피도 팔고요. 그다음에 미국 같은 데 진출하면 햄버거 같은 거, 햄버거 뭐 그래 이런 게 각종 간편식을 팔아주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푸드트럭 역할을 해준다. 그 플랫폼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이게 저는 사업 아이템으로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슈퍼에는 전 세계에 있는 식품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식품들을 이렇게 공급을 해줘서 기존의 슈퍼하고 좀 차별화를 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러면 가맹점 형태로 하고 직매장 형태로 섞어서 하면은 사업 진출에 대한 큰 자본금이 들 필요가 없고, 뭐그 현지에서도 같은 국민이 이제 그 가맹점을 했기 때문에 큰 반발도 없을 듯합니다. 이것을 사업 아이템으로 제가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만약에 추가로 한다면 카센터, 그렇죠. 카센터를 같이 옆에서 운영을 하면서 휘발유 주유소도에다가 편의점 하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카센터 같은 것들을 옆에다가 배치를 같이 해서 카센터도 같이 운영을 해주면 좋겠죠. 카센터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카센터에서 보험을 들어준다든지 보험 종류를 소개해준다든지 이런 서비스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카센터에서 신차도 같이 팔아주는 거죠. 신차 대리점이어서 카센터나 이런 데서 신차를 같이 대리해서 팔아주거나, 편의점에서 그 차를 팔아주거나, 편의점에서 렌터카도 해주고요. 렌터카도 편의점에서 해드리고, 뭐 이렇게 캠핑카를 렌터카로 팔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캠핑카 하루 쓰는데 뭐 몇십만 원 이렇게 하면 그 차를 그 고객님 앞에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몰고 가셔야 돼요. 다만 면허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겠죠. 이게 없으면 대리운전 서비스로 해도 되네. 대리운전 구사는 뭐 어디로 가서 살지? 시박사면 그 부분이 좀 그래. 어쨌든 간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리운전 딱 그날 당일날 그쪽 가는데 대리운전을 대신 그날까지만 해주고, 다음에 고객님이 돌아오고자 싶을 때 그때 다시 대리운전 해가지고 돌아오는 이런 서비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그 편의점이 렌터카와 캠핑카 또 대리운전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하나의 플랫폼 돼 있는 형태. 이거는 새로운 편의점 형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품권도 팔 수 있고 뭐 각종 모든 게 다 가능합니다. 그렇죠? 본사 회원 가입식으로 들어가가지고 할인 혜택을 확실하게 5% 10% 주면 회원 가입. 그 사람들이 그 돈을 갖다가 미리 회원 가입을 해서 얼마 정도 축적을 하는 식으로 들어간다면, 그렇죠. 그 자본금은 회사 자본금으로 들어오겠죠. 회사 자산이겠죠. 항상 100% 찾아가는 사람은 없으니까 항상 남아 있습니다. 언더스탠 하시죠?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기프트콘 팔아도 되고요. 그 안에서 기프트콘도 5% 할인해 줘가지고 팔아면 그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기프트콘 가지고 눌러가지고 해서 자기 매장에서 기프트콘 그런 제조도 활용을 해가지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체 상품권을 팔아도 되고요. 상당히 유망한 사업 아이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입니다. 각 지역마다 편의점마다 간편식, 컵밥 같은 간편식은 좀 더 그렇죠. 좀 자주 찾는 거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갖다가, 그렇죠. 아이스크림 몇 종류만 너무 많은 종류면 머리 아프죠. 머리 아프니까 몇 종류만 여기서 이렇게
젤라또 아이스크림이다. 특히 잘 나가네 이게. 그렇죠. 이게 편의점에서 파는 이런 콘 아이스크림 있죠. 그 아이스크림 종류를 그래서 곧바로 거기서 이렇게 수제 아이스크림 같은 느낌을 주는 식으로 해서 팔아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그다음에 치킨, 피자, 간편식, 그다음에 아이스크림 이렇게 공유 되겠죠. 제일 잘 나가는 것들 위주로 하면서 나머지는 플랫폼, 렌터카, 대리운전, 캠핑카, 그다음에 꽃 배달, 선물 배달, 케이크 배달 이런 종류까지 되겠죠. 그다음 상품권 판매, 옷 세탁 서비스, 언더스탠 하시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다. 이런 종류의 각종 플랫폼이 되는 그런 아이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옷 배달도 되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퀵 서비스 다마스 같은 이렇게 그 용달, 그다음에 그 화물, 오토바이 배송, 그다음에 심부름 대행까지도 각 지역마다 또 심부름 대행, 대리운전, 렌터카 이런 것도 다 그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매장이 그래도 뭐 너무 규모가 크지 않아도 플랫폼 형태로 해서 거래되는 중개가 상당히 많고 거기만 가면 다 되는 거예요. 택배까지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없는 사업 아이템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슈퍼하고 편의점을 결합해라. 왜 그러냐? 편의점 오는 손님이 슈퍼로 들어오게 되고 슈퍼로 들어오는 손님이 편의점. 그럼 편의점하고 슈퍼 겹치는 상품은 똑같이 팔아주는 거예요. 거기서는 좀 손해를 보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보다 많은 사람이 차오기 위해서 또 카센터를 같이 운영해서 그 보험도 할 수도 있고 신차를 거기서 판매를 해주시고 동영상을 통해 신차를 소개합니다. 시승을 해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카탈로그 시대에서 이제 동영상 시대니까 카센터까지 가서 이 세 가지를 같이 묶어서 가거나 두 가지만 하거나 지역별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 상당히 유망한 주임 있게 생활 밀착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슈퍼 온 사람이 편의점만 가면 각종 모든 걸 다 거기 할 수 있어요. 또는 편의점이 회원으로 등록을 해놨으면 전화번호하고 카드번호만 자기 고객번호만 얘기를 해주면 거기 적립금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차액을 공제하든지 이렇게 해서 결제도 문제가 없고요. 카드 번호가 동제가 돼 있어서 이렇게 본인 인증번호가 들어가고 문자로 들어가면 문자를 갖다 인증번호 하면 맞으면 거기서 고객님 결제 내역을 스마트폰으로 보내주고 거기서 등록된 카드로서 결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또 고객님이 거기다 비밀번호를 자기 스마트폰으로 눌러야지 결제가 가능한 이런 시스템도 만들 수 있겠습니다. 모든 게 다 가능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음반 같은 것을 구매를 한다 그러면 특정 어떤 그룹의 걸그룹과 보이그룹의 음반을 그렇죠. 뭐 거기서 뭐 플랫폼 역할만 해주면 되니까 동영상으로 보여주면서 있으냐 그러면 거기서 이게 이게 있다 우리 동영상으로 이렇게 인터넷처럼 톡 눌러주면 거기서 곧바로 고객님 집으로 택배로 보내지는 거예요. 언더스탠 하시죠? 여기서 재고를 갖고 있는 것은 곧바로 팔아도 되지만 택배로 이렇게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각종 그러니까 전 세계 없는 편의점과 슈퍼의 사업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슈퍼 같은 데서 뭐 택배를 대신 받아준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슈퍼하고 편의점을 반드시 묶어야지 성공하지 하나만 들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같이 묶어야지 슈퍼에 오는 사람이 생활 밀접형으로 해서 편의점 오게 되고 편의점이 서로 상생 구조가 되는 거죠. 편의점은 플랫폼이 된다. 카센터도 있을 수 있다. 편의점이 컵밥 같은 거라든지 간편식을 많이 판다. 국물 있는 것도 팔고 한식도 팔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슈퍼는 그렇죠. 식품 위주로 대부분 많이 간다. 공산품 위주도 나올 수 있겠죠. 과자 같은 것만 그렇지만 생활 밀착형이니까 신선식품 위주로 전 세계 또 없는 그러니까 식품 위주로 가면은 상당히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이소 같은 이런 것을 결합하지 말고 직접 저가의 상품도 구매를 해놓으면 슈퍼만 가면 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매장 크기가 좀 커야 될 듯. 차라리 그 부분을 포기하고 식품 종류로 빈번하게 사람이 찾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배치를 해놓으면 알 것 같습니다. 슈퍼에서 거의 시키는 게 식품이죠. 공산품 별로 시키지는 않아요, 사실은.